기름 없이 튀긴다. 건강하고 맛있게 저유분 튀김 요리를 한다. 에어프라이어 하면 모두들 이런 광고 문구를 떠올리실 텐데요. 아주 솔직한 에어프라이어의 사용 후기, 그리고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20년차 주부의 시선으로 가전제품을 이야기하는 소녀감성 주부 하품입니다. 오늘은 기름 없이 바삭바삭한 튀김 요리를 만들어준다는 에어프라이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현재 2.5리터 용량의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와 12리터 용량의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두 대를 모두 함께 사용 중인데요. 정말 에어프라이어가 주방에서 꼭 필요한 주방 가전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제품이 더 활용도가 높을지, 오늘은 에어프라이어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에어프라이어는 기름 없이 튀긴다 라는 광고 문구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주방 가전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에어프라이어의 작동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그다지 새로울 것 없는 주방 가전이기도 합니다. 에어프라이어는 열선을 통해서 열기를 만들고 열기를 바람으로 순환시켜서 식재료를 익혀주는 원리인데요. 이건 솔직히 기존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던 컨벡스 오븐과 작동 원리가 완전 똑같은 제품이에요. 에어프라이어라는 네이밍 때문에 정말 공기만으로 튀김 요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존의 컨벡스 오븐을 사용했던 것처럼 식재료 자체에 가지고 있는 유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식재료 위에 기름을 묻힌 다음에 뜨거운 열기와 바람으로 저유분 튀김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기존의 컨벡스 오븐과 에어프라이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두 제품의 작동 원리는 같지만 굳이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자면요. 에어프라이어는 작고 가볍기 때문에 좁은 주방이나 싱크대 위에 두고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크고 무거운 오븐보다는 작고 가볍기 때문에 주방에서 편하게 사용하기 좋고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적은 양의 요리를 할 때에는 좀 더 빠르게 굽고 튀기고 데우는 요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는 냉동식품을 데우거나 가벼운 튀김 요리에 저도 무척이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하기 전에는 컨벡스 오븐으로 냉동 피자도 데우고 냉동해놨던 빵도 다시 구워 먹곤 했었는데 작은 사이즈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확실히 손이 좀 더 자주 가더라고요. 저는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전제품에는 그렇게 크게 욕심을 내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 에어프라이어의 인기가 확 치솟았을 때도 저는 에어프라이어 대신 컨벡스 오븐을 고집하던 1인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초기에 출시된 에어프라이어는 가격대도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에어프라이어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피자 한 조각을 데워야 할 때라던가 소량의 튀김 요리를 할 때에는 좀 작은 용량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품의 가격대가 조금 다운된 다음에 조금 뒤늦게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작년부터 또 핫하게 떠오른 오븐형 에어프라이어는 최근 협찬을 통해서 사용해 보기 시작했는데요. 바스켓형과 오븐형 두 가지 제품 모두를 사용해 봤더니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장단점이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우선 바스켓형이나 오븐형 모두 쉽고 빠르게 냉동식품을 조리하거나 저유분 요리를 맛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용성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났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는 손쉽게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미니멀한 가정에 더 적합할 것 같고요.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븐 기능도 사용하고 에어프라이어도 사용해서 좀 더 다양한 요리를 하고 싶은 주부님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재료든 쉽게 넣어서 조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바로바로 바스켓을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요리의 양이 많지 않은 가정에서 쉽게 관리하면서 사용하기 좋겠더라고요. 저희 집은 2.5리터 용량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 중인데 2, 3인 분량의 요리를 할 때에는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크기가 작으니까 주방에 두고 쓰기에 굉장히 심플해서 좋고요. 사용법도 직관적이고 간단한 편이어서 저희 집은 아이들도 이 제품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량이 조금 작고 바스켓이라는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많은 양을 조리할 때에는 불편할 수 있고, 긴 조리 시간이 필요한 요리는 중간에 식재료를 한 번씩 뒤집어 줘야 될 때도 있지만, 실제로 에어프라이어는 짧은 시간 안에 조리가 가능한 요리에 사용할 때가 훨씬 많아요. 치킨이나 통삼겹, 생선을 구워도 맛있게 조리가 되기는 하는데 조리 이후에 냄새랑 연기가 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조리 시 나오는 기름 관리도 조금 귀찮아서 저는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요리에 에어프라이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를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프라이어는 재료가 쌓이거나 겹쳐 있으면 조리가 맛있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출시된 제품이 오븐형 에어프라이어죠. 그래서 오븐형 에어프라이어는 대체적으로 이 바스켓형보다 좀 크기가 큰 경우가 많고요. 이 투명창을 통해서 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던가 트레이를 2단이나 3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로티스들이나 꼬치 요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하지만 오븐형 에어프라이어는 먼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컨벡스 오븐을 좀 작게 줄여놓은 제품이라서 사실 오븐 시 느꼈던 불편함도 함께 느껴지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냉동 피자 같은 경우 여러 개를 한꺼번에 데울 수는 있지만요, 트레이 사용 시에는 좀 화상에 주의를 해야 하기도 하고요. 기름바지를 포함해서 안쪽에 있는 벽면이나 투명창까지 세척을 해줘야 하니까 저는 이 제품을 유지 관리하는 게 좀 더 번거롭더라고요.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 별도의 바스켓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제품도 있는데,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처럼 통째로 기름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세척하기는 힘들어서 손이 확실히 좀 더 많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문을 여닫다 보면 이 사이로 부스러기 같은 게 좀 떨어져서 청소가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기존에 컨벡스 오븐을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라면 굳이 오븐형 에어프라이어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에어프라이어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한 사용 방법과 세척인데요. 오븐형 에어프라이어는 글쎄요, 에어프라이어의 장점보다 미니 오븐을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했어요. 물론 기존에 저처럼 컨벡스 오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이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븐형 에어프라이어나 컨벡스 오븐의 가격 차이가 거의 비슷한 만큼 오븐형 에어프라이어는 사용 용도나 크기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가 좀 더 활용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3인에서 4인 정도의 요리를 편하고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4리터 정도의 용량만 골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용량이 같다면 제품을 고를 때 소비 전력을 함께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에어프라이어를 10분 정도로 짧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비 전력의 차이가 엄청 나지 않다면 굳이 소비 전력까지 체크하는 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에어프라이어의 선택 기준을 정한다면 우선 우리 집에서 사용하기 좋은 가장 적당한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 거고요. 또 구성품들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녹이 나지 않는 소재인지를 알아볼 거예요. 주방에서 사용하고 또 물이 자주 닿는 제품 같은 경우에 당연히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주방 가전제품들을 사용하다 보면 코팅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코팅이 또 금세 벗겨져 버려서 황당하고 곤란한 경우가 생길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 번 물이 닿고 세척을 해도 괜찮은 소재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세척이 힘든 열선 부분에 튄 방지막이 되어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는 특성상 기름이 많이 튀는 요리를 조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열선을 보호해주는 망이 없는 제품은 기름때가 점점 끼어도 세척하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척 가능한 열선 보호망의 여부도 꼭 확인하면 좋을 거예요. 에어프라이어는 브랜드도 무척 다양하고 디자인이나 기능, 그리고 가격대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인데요. 하지만 에어프라이어 역시 우리 집의 생활 패턴이나 살림 스타일에 따라 딱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기들 모두 잘 기억해 보시고요. 가성비 좋고 사용하기 편리한 에어프라이어를 꼭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영상을 만들 때마다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쭉 노력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없고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만나 뵐게요. 안녕.